오늘 새 후보님들 정말 후회 없는 토론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동네에서 44살 된 엄마가 생활고로 10살 된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수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얼마를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의 토론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전 국민 1인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적각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까운 목숨 버리는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마치 말은 동남권 관문공항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공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12월 달까지 김해시 모든 지자체부터 행정이 김해 시인공항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셨죠. 했는데 갑자기 동남권이라는 관문공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각 두 후보자님께 질의서를 보냈는데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죠. 동남권이란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동남권 관문항이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이라는 말씀을 둘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유권자분들이 이거 어불스러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잠깐만요. 12월 연말까지 배주인 후보께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동남권 관문항이 나오니까 유권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보냈던 겁니다. 김종호 후보자님 이 공약 맞으시죠? 김종호 후보자님은 주촌 주민만 주민이고 장류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주촌은 반대하고 장류는 정설입니다. 국회 가신 지 2년 동안 폐촉벌 전면 개정 왜 안 하셨습니까? 장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오히려 그대로 두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후화가 되기 전에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거 없이 노후화돼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한복판에 동네 한복판에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정치 아니잖아요. 좀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말씀하셨죠. 시민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김해 신공항 반대라는 말이었는데 왜 갑자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이게 왜 바뀌냐고요. 왜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꼭 그러면 김종호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갑자기 부울경 동남권 관문 현황을 김해에 갖다 붙여가지고 신공항 애매모호하게 꼭 김해 공항 확장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독과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는 부울경 검증 단장으로서 명백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백지화되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독과 오해를 하시면서 제가 반대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확장 반대 제가 명확하게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주당은 툭하면 공약 해놓고 발바꾸기 해요. 그것이 뭐냐면 장류소 확장, 김해 신공항, 그다음에 오류 폐기물 조정도 지금은 안 한다 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당선되고 나면 공약만 내세우고 선거철 당선만 되면 입 딱 닦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할 때는 주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주민이 아닌 거예요. 당선되고 나면 소확장 처음에는 이전하겠다 해놓고 당선되니까 정설 이런 공약 그래서 하지 말지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표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표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 대표 연설 중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셨는데 이 제안들이 국회에서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지 그거는 그게 바로 지금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입니다. 후보자님은 특권을 내려놨다고 하셨는데 미통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후보자 공약을 당에서 반대하면 공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것이 법 개정되기 전에 설사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 여론을 환기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통당이 제가 설득하면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종호 후보자님의 공약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건설이에요. 다 건설. 근데 저는 그 건설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 이명박 4대강 공약처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 실제로 선거운동할 때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이명박 공약하고 이 건설 짓는 거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김해 발전의 여러 가지 뭐 대안을 공략화한 부분은 일견 뭐 개발 혹은 건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환경과 개발은 공존해야 되고 사람 중심으로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숲은 가꾸면서 보존을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네, 후보자님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보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 보존이 아닌 거예요. 건설인 거예요. 건설. 4대강 건설. 4대강 건설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류 소각장 정설에 대한 부분 정설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조건부 조건부에 어떤 찬성입니다. 조건부가 들어갑니까? 작년에 우리 영양권 비대위 주민들께서 비가 오는 날에 추운 날에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의원님 후보자님 지역 사무실까지 가셨을 때 문 열어주셨습니까? 문 안 열어주셨죠? 제가 문 안 없었겠죠. 열어주셨죠?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지역의 울분 후보자로 나오셔가지고 정설하겠다. 그거보다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존중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후보로서의 마음을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님, 그분들하고 지금 주민들은 잠깐만 또 이야기할 답을 지금 주민들은 이게 창원 쓰레기 50톤 왜 가져오느냐? 그냥 우리 쓰레기 우리가 태우고 우리가 하고 쓰레기 줄이고 그렇게 하자. 왜 창원 쓰레기 가져와서 불뚝을 하나 더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왜 자꾸 아프게 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굴뚝이 2개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 더 정설하는 거 아닙니까? 정설. 소강로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미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주민의 말씀, 주민의 귀를 다 만져 듣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시는 이 장류 소각장 정설이냐 이전이냐 문제는요. 출발점이 잘못 기울이지는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 힘내라 배주임하고 응원해주시는 김해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꽃길을 걸으면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 정직한 후보 여러분들의 이웃 정의당 기호 6번 배주임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